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조선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한양은 불과 한 달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백성들은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다에서 들려온 한 장군의 승전보가 절망에 빠진 조선에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장군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첫 전투인 옥포해전에서 승리하며 바다에서 조선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거북선을 앞세운 사천해전, 일본 수군의 허를 찌른 한산도 대첩, 그리고 부산포에서의 승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일본군을 물리치며 조선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의 전술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으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해 일본군의 육군과 해군의 협동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일본군은 군량 보급에 차질을 빚으며 전쟁의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597년 명량해전은 이순신의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투입니다. 조선 수군은 7천량 해전에서 전멸해 배 12척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선조는 수군을 해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적은 감히 저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직접 선두에 나섰고 명량의 거센 물살을 이용해 133척의 일본 함대를 대파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단순히 전투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양 환경, 지형, 조류, 바람을 철저히 분석하고 활용했습니다. 일본군이 장악했던 바다의 지형을 자신의 무대로 바꾸었고 거북선을 포함한 조선 함선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전투에 나섰습니다. 준비된 자가 승리한다는 그의 신념은 그가 싸운 모든 해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며 부하들을 아끼는 리더였습니다. 공이 있는 부하들에게는 상을 받게 하고 자신의 공조차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백의종군 중에도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둔전을 설치하고 어업과 제염을 장려하며 전쟁을 이어갈 힘을 확보했습니다. 그의 인품은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고 그가 전사했을 때 많은 병사와 백성이 길가에서 통곡하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만약 그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조선은 일본군에 완전히 점령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사라지고 일본의 침략은 명나라와 만주까지 확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노량 전투 이후에도 생존했다면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공신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권력의 질투로 인해 숙청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순신의 마지막 전사는 그의 삶과 정신을 가장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싸우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히 조선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 덕분에 오늘날까지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한 시대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며 자신의 신념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